자, 어제 한때 한두 시간 박찬대 원내대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언론 헤드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경호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우리 1년씩 하자 하니까 이를테면 그런 뉘앙스예요. 생각해 볼게. 이게 헤드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박찬대 최고는 정말 잘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해서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는 것인데 참 황당합니다.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국정 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 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 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말하자면 이런 거야. 그래. 그럼 니들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는 거 하는 거 봐서 줄 수도 있고 이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윤석열이 1년 동안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국민의힘이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 다수결이죠. 다수결로 하는 것도 받아들여라. 세 번째는 니들은 국민의힘이지만 달리 말하면 국회 입법부잖아요. 그럼 윤석열이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이 지켜지면 니들 그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어. 막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언론 헤드라인만 보시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댓글들 다시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줘버리면 또 준다고 약속을 하면 민주당 당사가 불탑니다. 그럴 사안이 아니고 사실 오늘 또 지금 원내 수석들 있잖아요. 원내 수석들 뭐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만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어느 한쪽도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요식행위 지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복개. 그러나 민주당도 법사위나 운영위를 양보할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운영위는 윤석열의 비리 무능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법사위는 모든 법에 있어가지고 국회 길목이라서 윤석열이 법사위원장 딱 갖고 있으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모든 법 하나 통과시키는데. 본회의 통과시키는데. 그것도 나중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찬대가 이거를 이게 이제 화법이 중요한 건데 앞에 그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용하면 생각해볼게. 내가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조건을 딱 거는데 조건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조건이죠. 이 화법 난 깜짝 놀랐어. 야 박찬대 굉장히 노련하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더 이상 쓸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경호가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4월 10일 날 우리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1년씩 서로 나눠서 하자. 이런 발언을 정말 국민들 듣는데 대놓고 진지 빨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1년 동안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물론 세 가지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첫 번째 조항 이거 윤석열이한테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저기 민주당이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총선에서 이렇게 집권 초기에 쫄딱 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견제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존립이 불가능하죠. 정말 그 당사가 불탄다는 게 맞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정말 투쟁하기로 했으면 안에서만 투쟁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한테 소신을 밝혔으면 좋겠고 오늘이 국회의원 월급날입니다. 그 상임위랑 본회의를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월급이 제가 기억으로는 4년 전에 1,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4년 전에? 그럼요. 세전. 예.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약속, 문호동 무임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공약하셨어요. 그럼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5월 30일이 개원일이었죠. 네. 그 옛날에 욕을 먹었던 게 5월 말 한 이틀 하루 남겨놓고 개원하잖아요. 그럼 월급이 나가요. 5월 월급이. 최근에는 그게 저번처럼 안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 뭐 여담이긴 한데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5월 말에 개원을 하면 5월 초부터 뭘 해요? 개원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주는 것도 의미를 보자면 나쁘진 않아요.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그런 상황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6월 달 20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월급, 그러니까 그거는 김지호 말이 딱 맞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네.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원내 수석들 만나봐야 의미는 거의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의원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원구성 협상은 이번 주말까지 해라. 사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었어요. 오늘. 근데 이번 주까지는 왜 그러겠죠. 이제 이번 주말까지 서로 협상해가지고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18개 상임위 다 가져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명분 쌓기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국회 개원 한 달이 됩니다. 그 명분 쌓기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원내대표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공감했는데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하다. 중간중간 욕을 먹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데 협상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심리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가 그 이전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해서 좀 어떨 때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쟁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밀당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분 만들기. 그리고 며칠 전에 우원식 의장이 상임위 배분 11대 7이 합당하다. 빨리 결론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민주당이 11, 국민의힘이 7 가져가라. 여기도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요. 저거 자세히 보면 굉장히 고단수예요. 뭔 말이냐면 저 뜻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법사위 운영이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니들이 가져가는 게 맞아. 근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고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오면 민주당이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협조를 아예 안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만약에 지금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끝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소수 정당한테 위원장을
한두 개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거죠. 18개 다 가져오면 속 시원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까도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아까 정청래 적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니들 안 들어오면 김건희를 증인 채택할 거야? 증인 채택이 대부분 다 여야가 합의로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니들 안 들어오면 김건희를 증인 채택해놔. 저는 하여튼 상당히 멍청한 보이콧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 7개 준다고 할 때 받자 상임위원회가 또 갖고 있는 위원장이 갖고 있는 또 어떤 그 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진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진퇴양난이긴 하죠. 예. 자 그래서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뭐 저거 어떤 분이 댓글장에 새날 애쓴다 그러는데 쉴드 치느라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추미애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돼도 욕 먹을 것이다. 현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때는 일장일단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야, 무엇이 그럴 줄 알았다. 추미애가 안 그랬으면 그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시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비판으로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우원식 의장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일장일단이 뭐냐?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저희 중원구 이제 제가 성남 사는데 거기에 이제 강의를 오셨어요. 이수진 의원 개소식에. 그런데 1시간 정도 강의하고 여러 가지 질문 답변도 하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 계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파이팅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자, 어쨌건 뭐 답답하시겠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어제 월요일 날 정청래 최고도 새날 나오셔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진퇴양난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쏟아지는 비판은 여당인데 민생 어쩌려고 니들끼리 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특위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처럼 운영한다고 되냐. 이 비판이 가장 셀 거고요. 민주당의 지금 상임위원회가 11개의 위원장들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다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증인 채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청래 최고 이야기처럼 김건희 증인 채택할 거야? 해버리면 김건희 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김건희를 증인 채택하자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국민의힘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이걸 이기는 방법은 국민의힘이 여론에서 앞서가야 돼요. 야, 민주당 폭주 좀 심한데? 민주당이 지금 뭐 국회 아장내고 있는데 이 여론이 압도적이면 민주당이 저렇게 못합니다.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국민의힘 몫으로 7명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된다. 56.7. 그냥 너희들 들어오지 말고 장애투쟁해라. 24.8. 그다음에 자동응답. 국민의힘 몫으로 7명 선출해라. 55.2. 법사위원장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장애투쟁을 이어가야 된다. 28.2. 압도적이잖아요. 이게 반대였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못한다고. 못하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주장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와도 역풍은 없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악역도 필요하고요. 우원식은 저쪽에 7개를 다 7개라도 가져가 줄 때라고 데드라인을 줬고 박찬대 입장에서는 계속 우원식을 압박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서로 간에 교감이 된 상태에서 역할극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 날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이겁니다. 원 구성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이 맡아야 된다 36.2,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50.3. 이것도 이제 뭐 상황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론에서 오차범위 훨씬 밖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이냐면 지난번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왔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추미애 의장이 돼도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게 내일이 아주 뭐 아마 빅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게 입법 청문회도 열리지만요. 내일 방송 3법 내일 법사위 통과됩니다. 오늘 지금 법사위 소위 통과했거든요. 최혜병 특검법이 소위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의 통과하고 이게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에서 방송 3법 등을 소위 구성 이런 거 안 하고 그거 불법 아니니까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법사위로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입법 청문회 하는 그날 아마 같은 회의에서 땅땅땅땅땅땅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혜병 특검법하고 방송 3법 등의 과방에서 올라온 법률이 통과를 같이 하고 그다음 최본회의가 열리면 통과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도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욕을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는 무조건 본회의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보면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는 듯한 속시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목도하고 계시는 건데 예전에는요 정말 그 백설기 먹는 느낌, 고구마 먹는 느낌 그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원식 의장은 추미애 효과가 있어요. 추미애 소환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추미애 국회의장이 됐다면 반대도 있을 거예요. 추미애가 추미애했던 소리 듣기 싫으니까 더 신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어떤 분열을 조장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데드라인을 걸었잖아. 이번 주말까지 해라. 다음 주에 안 열면 욕해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안 지났습니다. 지금. 사실 20일 조금 넘게 지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좀 믿고 지켜봐 주는 것. 전투에 이기는 것보다 전체 전쟁에 이기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자. 우리들 생각도 똑같아요. 차라리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와라. 여론에서 보다시피 민주당한테 역풍 없다.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소위 저쪽 프레임으로 폭주를 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쏟아지는 부담과 뭐가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요. 리스크 없을 것 같죠. 입법 청문회를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맹탕 청문회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욕먹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상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안전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발씩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란 게 그런 것이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